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알러지와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면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토피 그리고 알러지, 이거는 모두 면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하는 면역에 대한 이야기는 알러지 그리고 아토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에 대한 얘기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며칠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그걸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도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면역학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봤을 때는 더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천천히 한 두세 번 이 영상을 보시면 면역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아지 알러지와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면역 이야기. 일단 면역이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또 몸 안에서 병원체나 그런 거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로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바깥으로부터 우리 국가가 침략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탱크나 미사일, 이런 초소들이 있어서 바깥으로부터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또 침범하는 적들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적들만 막으면 내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깥에서 오는 적들을 막고, 그리고 또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폭력범들, 그리고 가정폭력, 그리고 또 아이들끼리 다투는 이런 학원폭력,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의 안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우는 이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탱크가 들어가고 군인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요? 그거는 우리 속담에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불태운다는 그런 속담처럼 사소한 문제를 갖다가 너무 과잉되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의 문제는 군인이 나서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찰이나 아니면 가정 내 문제, 학원 문제는 또 그게 적절한 경찰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를 지키는 군대,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경찰, 이런 다양한 방어체제가 있어야지 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 면역세포들을 크게 세포면역 그리고 체액면역으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세포면역은 NK세포라고 불리는 자연살상세포, 그리고 호상구, 단핵구, 그리고 마크로파진, 큰 포식세포, 이런 것들이 직접 병원체를 집어삼켜서 분해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체액면역은 혈액 내에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나 세균, 그리고 독소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면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그리고 알러지와 관련된 것들은 이 체액면역이 담당하고 있어서 이 체액면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체액면역을 림프가 담당하고 있는데, 림프구는 자연 살해세포인 NK셀 그리고 T세포, B세포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NK세포는 선천적인 면역으로 바이러스, 감염세포, 그리고 종양세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T세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른 T세포로 분할되기 전에 미분화 T세포, 그리고
다른 면역세포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헬퍼 T셀. 이 헬퍼 T셀이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나 어떤 독소를 갖다 제거했을 때 그 흔적을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셀. 이 메모리 T셀로 인해서 다음에 똑같은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에 감염됐을 때 더 빨리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맞는 것, 그것도 이 메모리 T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백신을 맞는 그런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절 T세포,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면역세포들이 과잉된 작용을 하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절 T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면역세포들의 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의 총칭으로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면역체계의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면역, 감염병, 암세포 억제, 조절 기능, 조직 회복, 세포 발달, 성장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억제하고 그런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루킨 1, 인터루킨 2, 인터루킨 4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인터루킨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이토카인으로 몸의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T세포는 여러 인터루킨들의 작용을 받아서 그 인터루킨들은 어떤 특정한 원인에 대해서 각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인터루킨 12나 인터루킨 18 이런 것들이 T 헬퍼셀을 자극하게 되면 TH1으로 분화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인터루킨이 자극을 하게 되면 이 T 헬퍼 모세포는 각각의 T 헬퍼셀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T 헬퍼셀들은 또 고유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이 가령 TH1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도록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TH2는 인터루킨 4나 인터루킨 13 이런 인터루킨들을 분비하도록 해서 알러지나 기생충 감염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른 T 헬퍼셀들도 각각의 인터루킨을 분비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와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TH2 셀이기 때문에 이 세포의 작용을 살펴보면 병원체에 감염이 되면 TH0 셀은 인터루킨 4를 분비해서 TH2 셀이 더욱더 활성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TH2는 인터루킨 4를 비롯해서 여러 인터루킨을 분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마크로파지 그리고 B셀 이런 세포들이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런 TH2 셀의 활동이 너무 과잉돼서 아토피나 면역 과잉증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병원에서는 두피젠트와 같은 약을 처방해서 이 인터루킨 4의 활동을 차단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TH2 셀의 활동을 억제해서 아토피나 면역 과잉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강아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강아지에서 지금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포켈이랑 사이토포인트입니다. 이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가 작동하는 방식을 봐도 인터루킨 31이 TH2 셀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사이토포인트나 아포켈 그 약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가려움증이나 그런 것을 억제하는 그런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차단한다고 해서 이 작동이 딱 멈추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알러지 반응은 지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루킨 31의 활동을 보면 아까 처음에 사이토카인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사이토카인은 몸 안의 면역세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토카인은 몸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라 몸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물질인 것입니다.
이 인터루킨 31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루킨 31의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런 논문을 보면 인터루킨 31은 모노사이트나 피부, 뇌, 폐 그런 곳에 있는 백혈구의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인터루킨 31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들을 갖다 활성화시키고 또 혈액 생성을 조절하고 면역을 조절하고 그리고 세포가 다시 생성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과잉되어졌을 때는 피부염이나 IBD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또 호흡기에 과민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루킨 31의 기본적인 역할은 몸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과잉되어졌을 때 피부염이나 다른 염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좀 전에 이야기한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 그런 거는 이런 전반적인 인터루킨 31의 작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약을 사용했을 때 이런 정상적인 기능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이 아토피나 알러지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대 의학은 아토피나 알러지 이것을 하이퍼센시티비티 과민 반응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과민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양한 약물로 그 반응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면역과 관련된 연구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TH1셀이 영향을 미치는 타입 1 면역 그리고 TH2 셀이 영향을 미치는 타입 2 면역 이 세포 면역과 체액 면역 이 둘의 균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연구에서 굉장히 많은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분류도 보시는 것처럼 TH셀이나 메모리셀 그리고 T레그셀 이런 것들이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 다 제각각이고 성격도 다 제각각인 것처럼 이런 헬퍼셀들 또한 다 다르다는 그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TH1, TH2, T레그셀 그렇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앞으로 그 분류는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데이터를 봐도 참 혼동스러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면역학과 관련돼서 일반인들은 참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들이 알아서 방법을 찾아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 또한 다 제각각의 면역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동물들은 아토피나 그런 것을 앓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진화되어져 왔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그들의 면역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동물들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T 헬퍼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태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동물들은 면역세포들이 동적 편성 상태, 어느 쪽으로 치우침 없이 면역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대의학, 이 현대의학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 갖다가 별개로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 외의 생명체는 인간의 적, 병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H2셀의 기생충에 대한 작용 같은 걸 보면 이 면역세포가 기생충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면역계와 기생충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몸의 면역은 이런 식으로 적대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숙주와 기생충은 저항 전략, 인내 전략으로 해서 기생충이 작은 경우는 그 기생충을 죽이려고 면역계가 활동하지만 기생충이 큰 경우 그 기생충을 죽이려다가 기생충의 저항이 거세지는 경우 장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인내 전략이라는 것은 숙주가 대형 기생충에 감염되면 면역계가 감염되는 것 그 자체가 기생충도 죽이지만 내 몸 세포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생충 또한 숙주가 과잉대가 면역계를 작동하는 것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생충도 숙주를 조절하는 그런 인터루킨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면역계가 과잉된 것을 조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골릭 교수는 면역글로불린 E, 이뮤노글로불린 E 체계는 기생충과 맞서 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견이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금 기생충을 너무 박멸함으로 인해서 이뮤노글로불린 E 체제가 싸울 표적이 없어지는 바람에 결국 이뮤노글로불린 E 체계가 무해한 항문까지 공격하게 되면서 다양한 면역 과민 반응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생충과 아토피와 관련된 여러 논문을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에게서 시스토조마라는 기생충이 만성적으로 감염됐던 그런 아이들이 사이토카인이나 인터루킨 10 이런 것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염증 자체가 완화되어졌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생충과 몸의 숙주는 면역을 서로 적절하게 조절함으로 인해서 아토피나 그런 면역 과잉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또 반려견들을 과도한 구충으로 인해서 이런 서로 상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과잉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균에 대해서도 현대의학은 세균이 병균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세균 자체는 장내에서 소화나 그런 기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면역계 발달 그런 것들도 같이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뭘 얘기하냐면 세균은 내 몸에서 단지 병원균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면역계를 같이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균을 항생제나 아니면 방부제를 이용해서 계속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숙주와 세균 간의 적절한 균형을 맺는 그 과정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면역과 관련된 문제가 심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알러지로 고생을 하고 있는 보호자분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좀 전에 살펴본 엄청나게 다양한 면역세포들이나 또 무수히 많은 인터루킨들 그리고 그 복잡한 그런 서로 간의 상호작용 그것까지 다 이해하기는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하는데 상당히 힘든데 그것을 일반 보호자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강아지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을 돌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면역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줄 것인가 하는 이 면역 균형입니다. 그래서 보면 T헬퍼셀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여러 T헬퍼셀 중에서 TH1과 TH2 이게 세균에 대한 면역 그리고 몸 안에서 알러지와 관련된 그런 T헬퍼셀인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강아지는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 면역 그리고 이 체액 면역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포 면역과 체액 면역을 간략하게 그린 이 모습들을 보면 T 림프구가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포성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B 림프구가 바이러스나 독소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촉진하여 체액성 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두 개, 세포 면역과 체액성 면역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 상태가
균형을 이룬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나 면역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과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들, 이렇게 우리 인간과 관련된 동물들은 면역계와 관련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요 둘의 균형을 깨트리는 어떤 것들, 그 부분을 관리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균형을 깨트리는 것,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알러지 원인들, 그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요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 아토피와 알러지에 도움이 되는 면역학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강아지 아토피 피부병에 도움이 되는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